네, 작년 수능 특강 물리 1 문제 수능 2점 테스트들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부터 할 거고요. 네, 1번 문제 봅시다. ABC는 각각 자유낙하 운동, 등속 원운동,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유낙하 운동이면 운동 방향이 일정하겠죠. RGM의 방향도 일정하고 그래서 A가 자유낙하 운동일 겁니다. 등속 원운동은 운동 방향이 일단 일정하지 않고 RGM의 방향도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C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B가 포물선 운동일 거고 확인해보자면 포물선 운동은 운동 방향이 일정하진 않지만 RGM의 방향은 중력 방향으로 계속 일정합니다. 문제 보러 봅시다. 예, 맞는 말이고요. B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C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 맞습니다.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정답이 될 거고. 2번 봅시다. X의 속도는 일정해. 등속 원운동이라고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속력이 일정한 겁니다.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X에 적용하는 R자는 0이야. 앞에랑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R자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크다. 이동거리는 웬만하면 변이보다 큽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방향이 단 한 번이라도 바뀌었다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변이는 이만큼일 거고 이동거리는 이만큼이겠죠. 그래서 C만 맞는 말입니다. 3번 A, B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 라고 했고요. A가 작은 것만 고르시오. A가 이동거리가 더 작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마찬가지로 변이도 작습니다. 여기서는 이동거리랑 변이의 크기가 같겠죠. 방향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평균 속력 물어봤는데 평균 속력의 정의는 총 이동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시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동거리가 큰 쪽이 크겠죠. 즉 A가 작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5번이 답이겠네요. 4번 뭐 A가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프죠.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서 8이라는 점이 있고 4라는 지점이 있고 0이라는 지점이 있다면 A의 이동 자취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A는 8에서 출발해서 4까지 이동했을 겁니다. B는 8에서 출발해서 0까지 갔다가 다시 0에서 4까지 이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구로 이동한 게 아니다. 뭐 그 소리고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B의 운동 방향은 1초일 때랑 3초일 때 서로 반대냐 했는데 뭐 기울기를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되고 8에서 0으로 갈 때랑 0에서 4로 갈 때랑 당연히 반대겠죠. 그래서 일단 맞는 말이고요. 0초부터 4초까지 A와 B의 변이는 같다라고 했는데 변이의 정의가 그냥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차이점이니까 차이값이니까 같습니다. 처음 위치가 나중 위치가 같아서. 그럼 반대로 A가 8부터 4까지 간 건 맞는데 B가 4부터 8까지 갔으면 변이가 같을까요? 아닙니다. 변이는 방향까지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변이도 달라요. 이러면 이거랑 이거랑 다른 값입니다. 그 다음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력을 물어봤어요. 속력을 보려면 이동거리를 알아봐야겠죠. 일단 A의 이동거리는 4겠죠. B의 이동거리는 4인가요? 하면 아니에요. 8부터 0까지 갔다가 0부터 4까지 갔으니까 총 12만큼 이동했습니다. 근데 걸린 시간은 둘 다 0초부터 4초까지니까 걸린 시간은 똑같고 이동 거리가 평균 속력을 결정할 건데 B가 A의 3배 맞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속도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뭐 속력은 다 써있고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네요.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이랑 Q에서 어를 지나 최고점까지 걸리는데 걸린 시간 즉 Q에서 얼까지 시간이 아니라 Q에서 최고점까지의 시간과 P에서 Q까지의 시간이 같다 그 소리고 그럼 임의로 시간을 저희가 T로 더 봅시다. Q에서 최고점까지랑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이라 했으니까 지점마다의 속도를 표시해 주는 게 정석이겠죠. 근데 여기서 등속도 운동이니까 P에서의 속력과 Q에서의 속력이 둘 다 같을 거예요. 그래서 Q에서의 이 공의 속도도 2V0가 나옵니다. 자 그럼 속도를 기준으로 다 알아냈고 이제 속도를 기준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가속도를 알아낼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동 거리를 알아낼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시간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등가 속도 운동이라 했으니까 속도 변화량에 주목해 봅시다. Q에서 R까지와 R에서 최고점까지의 속도 변화량이 둘 다 마이너스 V0로 같아요. 그럼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는 소리는 등 가속도니까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겠죠. 근데 이게 계속 일정하다는 소리니까 속도 변화량이 같다면 시간도 같아야 돼요. 즉 여기랑 여기랑 걸린 시간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Q에서 R까지랑 R에서 최고점까지랑. 그래서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은 2분의 T일 것이고 R에서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도 2분의 T일 것이에요. 쉽죠? 그럼 L1과 L2를 구할 수 있겠죠? 시간도 알고 속도도 알고 있으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L1부터 구해볼게요. L1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2V0에 걸린 시간 T. L2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속도 구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속도는 1.5예요. 거기 걸린 시간은 2분의 T였죠. 이거 2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죠. 얘는 2V0T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약분될 거고 이거 분의 이거 구해주면 3분의 8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 10초일 때 여기에 도달한대요. 뭐 속력 그래프를 줬고 여기 등가속도,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이겠네요. 먼저 풀어봅시다. V를 구하려 속력 그래프 그 방향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속력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면적이 곧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구해볼게요. 평균속도로 구하는 게 낫겠죠. 여기 평균은 2V니까 2V 곱하기 2초에서 여기선 총 4V 이동했을 거고 여기 등속도니까 그냥 V 곱하기 4초에서 여기도 4V 이동했을 거고 여기 평균 속도는 절반, 즉 2분의 V가 될 거고 2분의 V가 4초였으니까 총 2V 이동했을 겁니다. 총 이동한 거리는 10V고 그게 100m라고 했으니까 V는 10 맞는 말입니다. 1초일 때 가속도 크기를 물어봤는데 1초일 땐 여기고 가속도 크기를 구해보자면 일단 속력을 실제 값으로 바꿔주면 이게 10이고 이게 30이죠.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일단 속도 변화량을 살펴보자면 20초죠. 20이죠. 20초가 아니라 속도 변화량이 20이고 시간은 2초 걸렸죠. 그러니까 가속도 크기는 10입니다. 5가 아니라. 자,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 하면 2초부터 6초까지죠. 이동한 거리는 여기 아래 써있죠. 4V, 즉 V가 10이니까 40m 맞는 말입니다. 3번이 답이겠죠. 7번 빗면 위에 두 물체가 나오면 언제나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 떠올리라 그랬죠. 왜냐면 빗면 위에서 물체의 질량에 상관없이 물체가 갖는 가속도는 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도 일정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럼 상대 속도는 얼마냐 보면 2V죠.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그럼 충돌할 때도 상대 속도가 2V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충돌할 때의 속도를 구해보자면 뭐 대충 뭐 여기쯤에서 충돌했다 쳐봅시다. A와 B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 그랬으니까 A는 운동 방향이 계속 아래겠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애니까. B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애인데 올라갈 때 충돌했어야 됩니다. 내려갈 때 충돌하면 운동 방향이 같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충돌한 거고 속력은 A가 B의 4배래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석대로 풀어볼게요. 둘 다 가속도가 같고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도 같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속도 변화량을 알파라고도 볼게요. 그럼 A는 속도가 V 더하기 알파가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V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왜냐면 이건 마이너스 V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속력은 A가 B의 4배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거의 4배란 소리예요. 근데 속력이니까 이게 절대값이 오야겠죠. 즉 여기서 B의 속력은 V 빼기 알파가 될 거예요.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4배를 하면 V 더하기 알파가 된다는 소리고 정리하면 넘겨주면
V는 3분의 5알파가 나옵니다. 아니다, 알파를 V로 바꾸는 게 낫겠죠. 알파는 우리가 정한 거니까. 알파는 5분의 3V가 나옵니다. 정리해보자면 A의 속도가 5분의 8V가 됐죠. V에서. 그럼 속도 변화량을 알았으니까 가속도를 알려면 시간만 알면 돼요. 시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면 이 사이거리인 L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속도 개념을 차출하자면 얘네들의 상대속도가 지금 2V니까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상대속도 2V로 이 L만큼의 거리를 다가와야 되니까 2V분의 L이 시간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속도 변화량이 5분의 3V였고 걸린 시간이 2V분의 L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계산해 봅시다. 이게 또 분모, 즉 여기에 들어갈 거고 이게 분자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뭐 5L분의 6V제곱이겠죠. 2번이 답입니다. 뭐 이렇게 알파, 즉 속도 변화량 값을 둬서 풀 수도 있고, 근데 뭐 이거보다야 다른 방법도 있겠죠. 상대 속도가 언제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미지수로 놔볼게요. 그럼 여기가 4V', 여기가 V'이 될 거고, 상대 속도가 언제나 2V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한 값도 2V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V'이 2V다. 그럼 V'은 5분의 2V다 해서 바로 나오겠죠. 여기가 5분의 8이고 여기가 5분의 2V가 될 겁니다. 그럼 여전히 속도 변화량이 5분의 3V다가 바로 나온 거고, 시간도 방금 구했던 것처럼 구해서 가속도 구하면 되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넘어가 볼게요. 8번. 시간은 안 줬고 거리만 줬죠. 그럼 노골적으로 3번 공식, 즉 EAS는 델타 V의 제곱 떠올리는 게 편할 거고요. 이 값을 구하라는 거고 실제로 준 값은 이거 두 개니까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먼저 구해봅시다. 이거 두 개를 이 공식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a 곱하기 거리는 2일이 되겠죠. 제곱의 차이니까 49에서 1 뺀 48이 될 거야. 괜찮죠? 그럼 이제 이 비교 값을 여기에 넣든 여기에 넣든 하는 게 나을 텐데 여기에 넣는 게 편하겠습니다. 여기를 EAS를 해보자면 2 곱하기 a 곱하기 L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 구한식의 절반 값이 나와야 돼요. 즉 24V 제로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일 테니까 V 제곱 빼기 V 제로의 제곱. 그럼 V 제곱은 당연히 25V 제로가 나와야 되고 그럼 여기는 5V 제로였겠다. 3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뭐 다 써있죠. 여기까지 내용은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이 13m/s이다. 자, 그러면 속도 그래프를 좀 직관적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5초, 10초, 20에서 출발하고 16에서 끝났어요. 근데 평균이 13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일단 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평균이 13이 나오려면 뭐 미지수 두고 계산하는 게 일단 편하긴 하겠죠, 당연히. 미지수를 한번 더 볼게요, V로. 그럼 원래는 여기 있는 면적을 다 구해서 평균 속력이 13이었으니까 10초 동안 평균 속력 13이었으면 여기 면적은 130이 나와야 된다 해서 푸는 게 정석인데 뭐 그거보다야 그냥 평균의 함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평균 구할 수 있고 여기 평균 구할 수 있죠. 그리고 5초로 간격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 평균과 여기 평균에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하면 그게 평균 속력입니다. 그럼 만약에 4초랑 6초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목 평균 구하듯이 여기 평균에 4 곱하고 여기 평균에 6 곱하고 총 15로 나눠주면 그게 또 평균입니다. 근데 뭐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1대1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구해보면 여기 평균은 2분의 20 더하기 V고 여기 평균은 2분의 V 더하기 16이고 얘네 둘이의 평균을 다시 한번 구한 게 13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계산하면 V값 나오겠죠. 계산해봅시다. 양변에 4를 곱해줄게요. 그럼 여기는 52가 될 거고 는 얘네들이 더하면 되죠. 2V 더하기 36 V는 넘기면은 16이니까 8이 되겠네요. 그래서 Q에서의 속력은 8m/s가 되겠다. 뭐 검산을 해보죠. 얘네들이 평균 내면 14고 얘네들이 평균 내면 12니까 또 평균 내면 13.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자면 Q에서 속력은 6이다. 틀렸죠. 8이죠. Q와 R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면적 구하면 되는데 뭐 면적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얘네들이 평균 내면 12죠. 12의 평균 속도로 5초를 갔으니까 60m 맞는 말입니다.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B와 Q 사이에서가 Q와 R 사이에서의 몇 배냐? 그러니까 3대 2가 나오냐? 라고 물어봤는데 속도 변화량만 보면 되겠죠. 왜냐면 시간이 같으니까.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여긴 12, 여긴 8이니까 3대 2 맞는 말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정지에서 출발해서 4초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4초 이후에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했다. 0초부터 8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48이다. 그냥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 4, 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이후 일정한 속도로 간다. 여기 아래의 면적이 48이다. 그럼 여기를 V라고 나올게요. 그럼 여기 아래 이 삼각형 면적 구할 수 있죠. 평균이 2분의 1 V로 4초 갔으니까 여기가 2V, 여긴 V로 4초 갔으니까 4V. 총 이동한 거리는 6V고 그게 48이라는 소리니까 V는 8이겠다. 자, 그럼 기억 구할 수 있죠. 가속도의 크기니까 기울기 구하면 됩니다. V가 8이니까 기울기 2죠. 일정한 속력 V가 8이었죠. 예, 1번이 답입니다.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 A의 속도와 위치를 시간에 따라 각각 나타내는 것이다. 네, 그래서 뭐 다 줬으니까 그냥 풀면 되겠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력이 8이다. 그럼 2초까지 끊어봅시다. 그럼 2초일 때 속도는 등가속도니까 여기 딱 절반값 나올 거예요. 그러면 6인가요? 예, 6이죠. 그 다음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도 구하라는 건 여기 구하라는 거죠. 예, 8이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속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지 처음 위치는 못 알아요. 그러니까 적분상수 같은 거죠. 위치의 변화량은 알 수 있겠습니다. 0초부터 4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속도의 평균이 6이니까 6으로 4초 가서 24만큼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6이다. 맞는 말입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12번 가속도 그래프를 줬네요. 처음 시작이 4m/s였어요. 그 적분상수 준 거죠. 우리가 가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진 않으니까 속도 그래프로 바꿔볼게요. 그냥 이 위에 빨간색으로 더 그릴게요. 헷갈릴라나? 아니다. 일단 그려봅시다. 아니다. 헷갈릴 것 같다. 얘 위에다 그릴게요. 이고 처음 속도가 4예요. 0초부터 2초까지 마이너스 4의 가속도를 2초 받았으니까 속도가 총 8 줄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2초일 때. 자, 2초부터 4초까지 1의 가속도가 2초 동안 작용했으니까
속도가 2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초부터 6초까지 가속도가 2인 가속도가 2초 작용했으니까 속도가 4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4로 가겠네요. 아니지, 플러스 2로 가겠죠. 4 들어야 되니까. 6부터 8까지는 없으니까 등속도 운동.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초일 때 속도가 0이냐 라고 했는데 0이죠. 2초부터 4초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눈에 보면 알죠. 등속도 운동 맞고요. 평균 속력은 4초부터 6초까지랑 6초부터 8초까지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거 속도 그래프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평균 내면 0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0이다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속 0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그림을 그려줄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럼 변이는 0이니까 당연히 평균 속도도 0 나와요. 근데 이동거리는 실제로 있죠. 그래서 총 이동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총 이동거리는 여기 면적에 여기 면적 더해주면 되겠죠.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럼 더해주면 여기 속도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 면적은 1이겠죠. 그리고 여기 면적도 1. 그럼 총 이동거리는 2에 2초 걸렸죠. 괜찮죠? 그럼 6초부터 8초까지 총 이동거리는 2의 속도로 계속 2초만큼 가니까 4에 2초 걸렸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맞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13번. 시간 0일 때 속도와 가속도 표현 저거랑 같다. 2초일 때 A와 B의 속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2초일 때 A의 속력은 마이너스 5가 두 번 작용했으니까 0이 돼요. 그러니까 B도 0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고 2초 동안 0이 되게 만들려면 플러스 2.5 해주면 되겠죠. D음 봅시다. 4초일 때 A와 C의 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속도예요. 그럼 부호도 같아야겠죠. 그럼 4초면 마이너스 5가 4초 작용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0 될 거예요. 그러니까 C도 마이너스 10 돼야 되죠. 그럼 4초 동안 2.5가 작용했다는 건 총 마이너스 10의 변화량이 있었단 소린데 마이너스 10 변해서 마이너스 10이 됐다? 원래 0이었겠죠. 맞고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를 비교하여 그래프 그려볼게요. 물론 처음과 끝만 알면 되긴 하는데 그냥 그려서 비교해 봅시다. A는 10에서 시작했고 4초일 때 마이너스 10으로 가요. 이렇게 생겼겠죠. B는 마이너스 5에서 시작했고 2.5씩 늘어요. 그러니까 4초일 때 5겠죠. 총 10 늘어서. C는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5 즉 끝날 때 10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즉 평균 속도는 A랑 B는 여기죠. C는 여기입니다. 즉 일단 들렸죠. C가 가장 큰 건 맞는데 A랑 B는 둘 다 0입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서 계산하는 게 정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처음과 끝 속도만 비교하면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래서 A의 처음 속도는 10이었고 4초 뒤 속력은 마이너스 10이었죠. 두 개 평균 내면 0. 그죠? 얘는 시작 마이너스 5였고 나중에 플러스 5니까 평균 내면 0. 똑같은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14번. 여기까지 그림이 있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참 아래서 충돌한다. 충돌할 때 A의 속력이 B의 속력이 2분의 3배다. A는 가만히 놨다 그랬으니까 여기 0 표시해주고요. 그럼 똑같은 빗면 똑같은 문제죠. 상대속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즉 지금 시작할 때 상대속도가 6이죠. 여기서 상대속도가 6 나와야 돼요. 근데 A의 속력이 B의 속력이 2분의 3배라 그랬으니까 3대 2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A의 속력을 3V로 놓고 B의 속력을
EV로 나올게요. 방향은 A는 일단 무조건 아래죠. B는 위인가 아래인가 고민할 필요 없이 B는 올라갔다가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B도 아래입니다. 그럼 상대 속도는 V가 나오죠. 원래 상대 속도가 6m/s였으니까 V는 6이다 해서 A의 속도는 18, B의 속도는 12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S를 안 줬으니까 A의 이동 경로를 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B의 이동 경로는 알죠. B 이동 경로는 모르지만 변이는 알죠. 즉 변이 값을 줬다는 건 속도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소리고 평균 속도가 큰 힌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속도가 원래 마이너스 6이었다가 끝날 때쯤 플러스 12가 되죠. 그럼 평균 내면 3입니다. 그죠? 그럼 평균 속도 3으로 변위인 18을 달성하려면 6초가 걸렸겠죠. 그러니까 6초 뒤에 충돌하는 겁니다. 왜냐죠? 그럼 가속도 크기 구하라고 했는데 시간 알고 이제 속도 변화량 알죠? 속도 변화량은 18입니다. 얘도 마이너스 6에서 12가 됐고 0에서 18이 됐고 즉 18의 속도 변화량을 6초에 걸쳐서 해냈으니까 가속도는 3 맞습니다. S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A의 이동 경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A는 총 얼마나 이동했냐면 0에서 18이니까 평균 속도 9에 6초 이동했으면 54죠. 즉 총 54니까 18 빼주면 S 나올 겁니다. 27이 아니라 36이겠죠. 틀렸고 A가 Q를 지날 때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이건 지점이죠. 그러니까 몇 초일 때가 아니라 어디를 지날 때라고 물어봤으면 위치를 물어본 거고 위치와 관련된 등가속도 공식은 3번 공식 떠올리면 됩니다. 이거 떠올리면 되겠죠. 가속도 알죠? 거리 알죠? 36이었어요. 그죠? 2 곱하기 3 곱하기 36이 델타 V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나중속도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 6의 세제곱이니까 딱 안 떨어지죠. 네, 틀린 말입니다. 1번이 답이죠. 15번 시간 간격으로 술의 위치를 기록한다.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곧 평균 속도를 말할 거고 평균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야 되니까 여기는 4L만큼 늘어서 9L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 그래서 이 2L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0과 T0 사이의 평균 속력이 되겠죠. 그럼 실제로는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뭐 속도 그래프를 그냥 개괄식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2L은 여기가 T0고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여기의 속도를 구한 거예요. 여기의 속도. 여기든 여기든이 아닙니다. 여기랑 여기의 평균 즉 차이값이니까 여기 속도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풀어보자면 0부터 3까지와 t부터 2t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이 같다 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같겠죠. 0과 3 평균 낸 거나 1과 2 평균 낸 거랑 똑같으니까. 술의 속력은 t0일 때가 2t0일 때 5분의 3배다 라고 했는데 한번 구해봅시다. 시간을 다 표시해줄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0 여기가 2t0 여기가 3t0 t0와 그러니까 0과 t0 사이에서는 평균이 2가 나와야 되고 정확하게는 t0분의 2L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2라고 칩시다. 1과 2초 사이에서는 3이 나와야겠죠. 2초와 3초 사이에서는 4가 나와야겠죠. 여기를 물어본 게 아니죠. 여기를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는 2.5 나오겠죠. 여기는 3.5 나오겠죠. 그러니까 5분의 3배? 틀린 말입니다. 2번이 답이겠네요. 16번 봅시다. 드디어 힘 문제로 넘어왔고
정지되어 있는 물체들이니까 알짜임이 0이다, 즉 합력이 0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작용하는 힘이 있나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자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떨어져 있는데 작용하는 힘이 있고 중력을 표시함과 동시에 자기력도 표시해야겠습니다. 자기력이 크기가 20N이래요. 70N이래요. 그럼 서로 당기고 있겠죠? 당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뜨고 있는 거겠죠? 표시해 줄게요. 중력을 일단 다 까만색으로 표시하자면, 조금 작은 글씨로 쓰면 A는 20N, 왜냐면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B는 30N, 상자는 50N. 그 다음 자기력 표시해 줄게요. 자기력은 뭐 신기하니까 보라색을 해봅시다. B가 A를 당기고 있을 거고 70N, A는 B를 당길 겁니다. 작용 반작용이죠. 70N. 그럼 이제 떨어져 있는데 작용하는 힘이 없죠. 맞닿은 데만 보면 됩니다. A부터 봅시다. 맞닿은 거 상자밖에 없죠. 알짜임이 총 0 나와야 되니까 위로 90만큼 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뭐 B를 볼까요? B에 작용하는 거 다 있는 거 실밖에 없죠. B의 알짜임이 0 나와야 되니까 아래로 40N 누가 당겨줬어야 돼요. 그게 실이겠죠. 아래로 40N.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될까요? 하면 힘을 표시하자마자 작용 반작용 표시해줘야 돼요. A가 맞닿아 있는 거 90N 표시했으면 맞닿아 있는 쪽에도 작용 반작용으로 90N 눌러줘야 돼요. 실에도 실이 40N 당긴다 표시해줬으면 반대편에 있는 쪽에도 40N으로 당긴다 표시해줘야 돼요.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자를 봅시다. 상자 맞닿아 있는 A 방금 작용 반작용으로 표시했고, 상자 맞닿아 있는 실 방금 작용 반작용으로 표시했어요. 그럼 상자에 작용점이 있는 힘들만 모아보면 총 아래로 140에 총 위로 40이죠. 즉 아래로 100N이 남아요. 저울이 상자를 위로 100N 밀어줘야 됩니다. 이런 분석 끝난 거죠. 정확하게 보자면 그냥 한 물체로 봐볼게요. 이걸 통틀어서 총 10kg죠. 그러니까 수직 항력이 100N 나옵니다. 뭐 문제 풀어봅시다. 저울에 나타난 눈금은 70이다. 아니죠. 100N이니까 100N 나와야 됩니다. 상자가 A를 받치는 힘의 크기 파란색이죠. 90N 맞는 말입니다. 실이 상자 바닥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40N이었죠.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랑 똑같을 테니까 틀린 말입니다. 2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17번. 일단 자석이라고 써있으니까 붙어있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N극과 S극만 했으니까 서로 당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mg다. 용수철이 A를 mg만큼 들고 있는 거겠네요. 일단 힘 표시 다 해봅시다. 중력부터 표시를 해볼게요. 오른쪽에 할게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둘 다 무게가 m이라 그랬으니까 중력이 mg만큼 작용하고 있을 거고, 작용 반작용 즉 자기력부터 표시해봅시다. 서로 당기고 있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즉 B가 A를 아래로 당길 거고 A가 B를 위로 당길 겁니다. 크기 똑같겠죠. 그 다음 서로 닿아 있죠. 그러니까 수직 항력도 표시해 줍시다. B가 A를 밀 거예요. A도 B를 밀겠죠. 여기에 용수철 저울에 mg라는 힘만 추가된 것 뿐입니다. 그 용수철 저울이 A를 위로 mg만큼 당길 거고, A도 용수철 저울에 mg만큼 당겼으니까 눈금이 mg로 나오겠죠. 이러면 A에 작용하는 총 힘은 이렇게 되겠죠. mg 약분한다 하더라도 자기력이 남아요. 문제 풀어봅시다. 가에서 수평면이 B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2mg냐? 2mg죠. 얘네들이 하나를 보면 나에서 B가 A를 받치는 힘이 0이냐 라고 했는데 이 빨간색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자기력만큼 또 위로 밀어주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냐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로 보고 이렇게 하나로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봅시다. 계속 여기선 2mg 맞았고 여기서가 mg냐 물어봤는데
그냥 이 함물체를 mg만큼 위로 들어주고 있으니까 여기도 mg 나오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3번. 네, 18번. 일정한 힘, 똑같은 힘을 줬고 질량이 달라요. 그럼 가속도가 다르겠죠. F는 ma니까 여기서 가속도는 3배가 나올 거예요. B에 비해. 사이의 거리가 2m래요. 그럼 그래프 그려봅시다. 속도 그래프 그려볼게요. A는 가속도가 3배니까 3배의 기울기로 그려주고 B는 이렇게 A고 B고 1초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1초라고 쳐봅시다. 거리가 2m라는 소리는 간 거리의 차이가 2m라는 소리고 간 거리의 차이는 B가 간 거리는 이만큼 A가 간 거리는 이만큼이니까 차이는 여기가 되겠죠. 즉 여기 면적이 2가 나온다는 소리야. 가속도를 3a로 놨으니까 여기서의 속도도 3a 곱하기 1초 해서 3a로 줄 수 있겠죠. 여기의 속도는 a. 그럼 여기 길이는 2a, 높이는 1초 해서 파란색 면적은 a가 될 거야. 그게 2m라고 했으니까 a는 2다 구했죠. 그럼 f 구할 수 있겠죠. 3a면은 6이니까 6 곱하기 1kg 하면 6. 3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19번. 크기가 F의 힘을 계속 받고 있고 똑같이, 그러니까 방금 본 문제랑 비슷한 문제죠. F는 m이니까 여기 가속도가 B에 비해 2배일 겁니다. 근데 시작 속도가 0이 아니라 V0일 뿐이고요. T0일 때 위치가 2대3이래요. 그러니까 위치를 줬으면 EA에서 떠오르는 게 빠르겠죠. 비교해 봅시다. EAS는 델타 V제곱이니까 A 거부터 해보자면 2 곱하기 A는 2A가 되겠죠. 거리는 3S 니까 얼마냐? 4 곱하기 3 12AS가 될 거예요. B는 2 곱하기 가속도 A의 간거리 ES죠. 그러니까 총 4AS가 될 겁니다.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비율이 3대1이라는 게 중요해요. 해봅시다. A의 나중속도는 V0 더하기 2AT0일 거예요. 2라는 가속도가 T0만큼 적용했으니까 B는 V0 더하기 AT0일 거예요. 그럼 이러면 델타 V제곱을 구할 수 있죠. 구해보면 A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니까 이 AT라고 계속 쓰기 좀 그러니까 알파라고 치환하면 암산으로 갈게요. 4알파 V 빼기 더하기 4알파 제곱이 되겠죠. B는 2알파 V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대3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3 곱하면 이거랑 같겠죠. 곱해볼게요. 위에다가 6알파 V 더하기 3알파 제곱은 4알파 V 더하기 4알파 제곱이니까 뭐 넘기고 넘기면 2알파 V는 알파 제곱 2V는 알파. 그럼 여기서의 속도가 5V였던 거고 정확히 5V 제로죠. 여기서의 속도가 이게 알파니까 3V였던 거죠. 그러니까 3분의 5가 답이 됩니다.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아마 그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네요.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풀어보자면 일단 나중 속도가 이거라고 두는 건 그대로 일치시키고 얘네들이 평균 속도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A의 평균 속도는 2분의 2V 더하기 2 알파로 치환할게요. 겠죠? B의 평균 속도는 2분의 2V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시간이 같으므로
평균 속도의 b가 곧 위치의 비율이 될 거예요. 즉 얘랑 비율이 3대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풀어봅시다. 어차피 비율 관계니까 2분의 2분의 떼면 2v 더하기 2알파 대 2v 더하기 알파가 3대 2가 나온다는 식을 풀면 알파 값 나오겠죠. 그럼 6v 더하기 3알파는 4v 더하기 4알파가 돼서 2v는 알파다. 똑같이 나오죠. 뭐 평균 속도로 푸는 게 조금 더 쉬웠던 문제였어요. 넘어갈게요. 수평면에 놓여있는 물체 AB를 실로 연결한 후에 수평 방향으로 EF인 힘이 작용하는 것을 가해서 F인 힘이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해서가 나해서의 3배다. 그럼 표시해줄게요. 여기 장력이 3t, 여기 장력이 t다. 표시해주고 문제 읽어봅시다. 가속도의 크기가 가해서가 나해서의 2배냐 라고 했는데 일단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장력 볼 것 없이 이걸 한 물체로 보면 작용하는 알짜임이 EF와 F로 절반이 됐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질량은 A가 B의 3분의 1배냐 라고 했는데 A의 질량을 A, B의 질량을 B라고 넣어봅시다. 그럼 지금 B가 받고 있는 알짜임은 3t예요. 나에서도 A가 받고 있는 알짜임은 t겠죠. 근데 가에서의 가속도가 나에 비해 2배라고 했잖아요. 즉 A가 느끼고 있는 이 t라는 알짜임, 즉 합력은 F는 ma로 치환하자면 자기의 질량인 A 곱하기 가속도인 A가 나와야 돼요. B가 느끼고 있는 3t는 자기의 질량인 B에다가 실제 가속도인 E를 곱한 값과 같아요. 근데 이 값이 1대 3이 나와야 되잖아요. A랑 B랑 2대 3이겠네요. 그러면 3분의 1배는 아니겠네. 가에서 A에 적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나에서 B에 적용하는 알짜임의 크기의 2분의 3배이다. 방금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A랑 B랑 질량 B가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가속도 알죠? 가에서 2A예요. 가속도가. 그럼 A에 적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A의 질량 2라고 칠게요. 2A이고 나에서 B가 느끼는 알짜임의 크기는 질량 3 곱하기 가속도인 A가 될 거야. 그러니까 4대 3이죠. 1번이 답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1번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 속도와 시간을 줬고 힘이면 알짜임 즉 F는 ma를 사용해라는 소리겠죠. A의 질량을 A, B의 질량을 B, C의 질량을 C라고 둬보면 여기서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게 A 더하기 B분의 F가 되겠죠. 여기는 A 더하기 C분의 F, 여기는 B 더하기 C분의 F.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속도 변화량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가속도 비율이 곧 속도 변화량 비율이겠죠. 시간이 같으니까. 즉 여긴 20, 여긴 15, 여긴 12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얘네 셋 비율이 20대 15대 12가 나와야 돼요. 근데 FFF 다 통일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를 취합시다. 즉 A 더하기 B 대 A 더하기 C 대 B 더하기 C가 20분의 1 대 15분의 1 대 12분의 1입니다. 최소 공배수가 60이니까 60씩 곱해줄게요. 그럼 여기 3대 4대 5가 나와요. 물론 이거 따로 풀고 이거 따로 풀고 이거 따로 풀면 당연히 답은 나옵니다만 굉장히 귀찮겠죠. 그러니까 한번 찍어봅시다. 정수니까 1,
2, 3 넣으면 되죠. 네,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22번. 직선 도로를 따라 운동하는 자동차 AB를 나타내는 것이고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질량은 A가 B의 2배다. 써줄게요. 아니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네요. 여기가 M, 여기가 2M이라고 칩시다. 자, 0초부터 T1까지 R자M은 0이다. 각도가 없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T1부터 T2까지 B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R자M이 작용한다. 속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다른 거고 가속도의 방향이 곧 R자M의 방향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T2일 때 작용하는 R자M의 크기는 여기 가속도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얘는 이만큼 변했고 얘는 1만큼 변했으니까 가속도 차이가 2배입니다. 그리고 질량도 2배였죠. 그럼 F는 MA니까 A가 아니라 M으로 적어야죠. F는 MA니까 1대 4가 나옵니다. 맞는 말이죠. 5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실문제가 나왔고 실문제는 F는 MA와 합력 이 두 가지로 방정식 세워서 푼다라는 마인드를 계속 가져야 돼요. 특히 전체를 볼까 일부를 볼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전체를 보고 나서 일부를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럼 일단 표시할 수 있는 것도 표시해 줄게요. 여기에 중력 EMG 작용하고 있고 여기서 F0 당기고 있으니까 전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F0와 EMG의 차이값일 겁니다. 근데 F0가 여담으로 EMG보다 크죠. 즉 F0에서 EMG를 빼는 게 맞을 거예요. 전체 R자 힘은 F0 빼기 EMG입니다. 그리고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2분의 7 EMG래요. 그럼 A를 가지고 방정식을 세우는 게 맞겠죠? A에 많은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는 안 주어졌죠. 그럼 일단 전체를 먼저 볼게요. 전체 R자임이 이거고 전체 R자임으로 알 수 있는 건 가속도를 알 수 있겠죠. 전체 질량이 5m이니까 이게 가속도입니다. 그럼 이 가속도에다가 A의 질량 곱하면 A의 R자임이 나오겠죠. 이제 일부를 볼 거예요. 이거 A의 R자임입니다. F는 MA 한 거고요. 이제 합력 볼 거예요. A의 R자임은 이거 빼기 이거로도 구할 수 있죠. 이거씩 풀면 F값 나오겠죠. 풀어봅시다. 양변에 5를 곱해볼게요. 넘기고 넘길게요. 이거 17.5죠. 그러니까 13.5가 되겠네요. F는 4.5. 2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일 거예요. 24번. 질량이 이렇게 써있는 물체를 순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위치를 바꿔서 나타낸 것이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시간이 B가 A의 2배다. 그러니까 여기가 2t 걸렸고 여기가 t가 걸렸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2배가 걸렸대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러면 어떤 식을 떠올리는 게 낫냐면 2번 공식을 떠올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출발이 정지니까 그래요. 출발이 정지가 아니었으면 조금 3번 공식과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좀 복잡해졌을 텐데 이건 굉장히 친절하죠. 그래서 2번 공식을 떠올리자면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었는데 처음 속도가 없으니까 이것만 이용해서 그려보자면 시간 내 제곱 비율이 1대 4가 나와요. 가와 나가. 근데 S는 같아야 되죠. 그럼 가속도의 비율이 4대 1이 나와야 됩니다. 즉 여기가 4A, 여기가 A라고 넣으면 되겠죠. 이러면 다시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일단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라지 mg,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mg라고 쳐보면 여기 전체 알짜임과 여기 전체 알짜임 구하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전체 보고 알짜임 구하고 그걸 질량으로 나눠서 가속도 구하고 그 가속도의 비율이 4대1이다 하고 풀면 라지 m을 스몰 m으로 바꿀 수 있겠죠. 해봅시다. 가부터 해볼게요. 그럼 전체 알짜임이 mg고 전체 물체의 질량이 이거죠. 이거 대 나 상황을 해보면 전체 알짜임이 mg고 질량이 이거고 이게 4대1이래요. 예, 라지 m은 4m이겠죠. 그럼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에 넣으면 되죠. 넣어볼게요. 그럼 m이 4m이었으니까 5m분의 4mg가 돼서 4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4가 됩니다. 그 다음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를 구하려. 이 실의 장력 구하는 것보다야 F는 MA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왜냐면 가속도는 여기 넣으면 바로 구해지니까. 가속도 여기 넣어보면 5분의 1이에요. 이게 5분의 4였고 5분의 1에 자기 질량이 4m 곱하면 자기 알짜임이겠죠. 예, 5분의 4mg 맞는 말입니다.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구하려. 나에서 구하는 게 빠르죠. B를 당기는 건 그냥 B의 알짜임이 곧 여기서 장력이니까 다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에서는 알짜임인 5분의 4 맞습니다. 가에서는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구하는 것보다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구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곧 A의 알짜임이니까. A의 알짜임이 5분의 4mg죠 지금. 가속도가 5분의 4에 질량이 m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5분의 4mg입니다. 그러니까 크다 하면 틀린 말이요. 2번이 답인데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일단 가속도까지 구했다 쳐봐요. 그럼 알짜임을 하나하나 적어볼게요. A의 알짜임은 5분의 4mg, B의 알짜임은 5분의 16mg, 이게 4mg죠. 근데 5분의 16mg 알짜임이 나오려면 위로 이게 5분의 20이니까 5분의 4만큼 당겨줬어야 돼요. A도 5분의 4만큼 당겨지고 있죠. 그러니까 장력이 5분의 4인 겁니다. 똑같이 나오죠. 신기하게. 오른쪽도 봅시다. F는 MA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짜임을 구하면 얘 4m이니까 5분의 4mg고 5분의 1mg가 되겠죠. 아래로 mg만큼 당겨지고 있는데 5분의 1의 결과값이 나오려면 장력이 5분의 4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5분의 4가 나와야겠죠. 네, 똑같이 나오죠. 뭐 장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영상 보느라 수고했고 다음 부분도 빨리 올려볼게요.